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매곡간입니다. 투표들은 잘 하셨는지요? 저는 사전 투표를 미리 하고 오늘은 식물들, 나물들, 야생화들 보러 경기도 중부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구역으로는 남양주시인데요. 이 남양주시에는 충령산을 비롯해서 일부 포함됐습니다. 충령산, 천마산, 운길산, 예봉산, 그 외에 다양한 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산에 계곡으로만 들어오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나물들 보실 수가 있고요. 야생화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독초와 나무를 잘 구별하는 것도 지혜일 것입니다. 자, 이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어떤 나물들, 어떤 식물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참나리입니다. 참나리가 상당히 튼실하게 아주 잘 컸습니다. 이 순을 먹으면 참 좋을 텐데, 참나리는 순을 먹는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이 나리 종류들이, 백합과의 나리 종류들이 중나리, 참나리, 땅나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늘말나리도 있고요. 그 중에서 하늘말나리의 새싹과 중나리의 새싹은 먹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참나리는 순을 먹는다는 기록은 없고, 이 밑에를 캐보시면 뿌리, 양파같이 생긴, 마늘같이 생긴 알뿌리를 인경이라고 하죠. 그 인경을 졸여서 먹거나 구황식물로 사용한 기록은 있습니다. 옆에 피어있는 이 하얀 꽃 보이시나요? 아직 완전히 해가 뜨지 않아서 그런지 꽃이 아직 완전히 활짝 피지 않았는데, 임금님께 진상되던 는쟁이입니다. 는쟁이 냉이입니다. 자, 어릴 때 잎은 동글동글 했었는데, 요런 이제 모양으로 이제 좀 둥근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좀 크면서 성장하면서 줄기도 생기고 하면 잎이 끝에가 좀 뾰족해지고, 이 잎이 변하는, 성장하는 모습이 변하는 것이 이 는쟁이 냉이의 특징입니다. 자, 계곡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개망초도 있고요. 요거는 꼭두선이네요. 꼭두선이 새순도 올라와 있고요. 자, 괭이눈도 여기 있는데 이제 괭이눈들입니다. 괭이눈은 고양이의 눈을 닮았다고 해서 괭이눈이라고 하는데, 고양이 눈이 변해서 이제 괭이눈이 된 겁니다. 괭이눈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애기 괭이눈, 가지 괭이눈, 선 괭이눈, 털 괭이눈, 금 괭이눈, 괭이눈이 상당히 많은데, 일부 괭이눈은 식용한다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체수가, 이 식물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맛보는 정도로 조금씩은 채취하면 되지만, 야생화이기 때문에 가급적 손을 안 대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보면 이제 의아리도 새싹을 막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요럴 때는 채취해서 드셔도 됩니다. 조금 더 성장해도 이렇게 이제 올라와갖고 성장해갖고 덩굴로 뻗어 나가거든요. 덩굴로 뻗어 나가는데 끝에 부분, 요 끝에 부분만을 살짝 채취하시면 나물로는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독성분은 살짝 있다고 하지만 전통적으로 우리가 나물로 사용하던 의아리입니다. 여기는 보니까 벌레가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벌레도, 송충이 같은 벌레도 이렇게 붙어서 의아리 잎을 갉아 먹으려고 하는 건지 은폐를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의아리 잎인데요. 의아리 잎 중에 이렇게 좀 약간 탁한 색을, 아직 잎이 완전히 전개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전개되지 않은 거, 요런 게 굉장히 연하고 독성도 덜하니까 가급적 요런 거를 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의아리입니다. 개울이 많은, 개울가에는
이런 사년과 식물들이 가장 많습니다. 이 사년과 식물이 이제 사년과라고도 하고 미나리과라고도 하거든요. 미나리과 사년과인데 이제 같이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제 미나리과라고도 많이 쓰고 사년과라고도 부르는데, 이 사년과들은 그 미나리가 물에서 많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 사년과 식물들은 이 개울가 근처 습기가 많은 곳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곡이나 골짜기로 들어오시면 사년과 식물들이 많은데, 이 식물은 특별히 강활입니다. 이렇게 이제 어릴 때 나물로 드셔도 되고요. 강활의 특징은 맨미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오다가 여기 줄기 꺾어지는 부분이 이렇게 뒤로 꺾입니다. 그러니까 꺾이는 것이 똑바로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마디 있는 데가 이렇게 꺾이면서 처지는 것이 이 강활의 특징입니다. 나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뿌리를 약재로, 이 사년과 식물들은 거의 대부분이 뿌리를 약재로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강활입니다. 바디나물입니다. 바디나물. 자, 어찌 보면 계단기라고 부르는 지리강활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지리강활도 이렇게 옆축에, 잎이 갈라지는 옆축에 이렇게 빨간 반점이 있어서 오해하기 쉬운데, 참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이 바디나물하고 지리강활의 모습입니다. 또 지리강활이 보이면 또 다시 비교하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미나리냉이도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자, 미나리냉이는 지금이 채취적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꽃대가 형성됐어요. 꽃망울이 형성이 됐고, 요 이제 지금은 좀 억세졌네요. 이거는 억세지지 않은 부분 이렇게 만져보시면 밑에는 목질화가 돼 있고, 요 중간에 이렇게 올라오시면 여기 이제 보드라운 부분이 있거든요. 요 부분을 이렇게 딱 살짝 채취하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채취하셔가지고 나물로 하시면 양도 많아지고 향취도 상당히 좋습니다. 매콤한 맛이 일품인 미나리냉이입니다. 자, 아직 꽃은 피지 않았습니다. 요것은 우리나라 대표 야생화 중에 하나인 꽃이 상당히 이뻐요. 초롱꽃입니다. 원종 초롱꽃이에요. 섬초롱꽃도 있는데, 섬초롱꽃은 잎이, 이제 꽃이 보라색을 띠고 있고, 이 원종 초롱꽃은 흰색 꽃이 주렁주렁 아주 많이 열리는 상당히 이쁜 야생화이면서, 요럴 때는 나물로도 사용하면 됩니다. 잎에 털들이 좀 많이 보이시죠? 잎을 잘 구경하시고, 항상 저는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세한 설명보다는 이런 이제 잎을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특정할 수 있는 뭐 줄기에 털이 있다던가, 아니면 잎에 날개가 잎자루에 날개가 있다던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말씀드려서 초보자들도 쉽게 보면, 자꾸 반복해서 보면 나물과 독초 구별할 수 있게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요 새싹 나올 때는 요런 모습입니다. 꼭 취나물, 곤드레 나물이라고 부르는 고려 엉겅퀴의 새싹하고도 비슷해요. 털도 많고, 뭐 독초하고 구분할 일 없으니까 나물로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원추리가 상당히 성장했잖아요. 이럴 때는 가급적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추리는 잎도 많이 나오고, 딱 보시면 양쪽으로 갈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사초나 요로 같은 것은 이렇게 삼각상으로 이렇게 세 방향, 네 방향으로 갈라지는데, 원추리는 양방향으로 갈라지는 것이라는 거 구분하시고요. 이 정도 크기면은 코리친 독성 물질이 상당히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꼭 드셔야 된다면 데치는 시간을 조금 길게 잡으시고, 절대로 생식은 안 된다는 점 유념하셔서 나물 중독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꼭 명심하셔야 되는 대표적인 봄나물입니다. 자, 의아리 아까는 조금 작은 개체였는데 조금 더 성장한 개체가 보입니다.
자, 요렇게 성장해서 지금 한 30cm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마디가 생겼는데 요맘때까지도 나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요 선단부, 맨 위에 선단부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요 부분을 채취해서 요 부분까지만 채취하지 욕심내서 밑에를 이렇게 꺾어 버리거나 하시면 식물한테도 안 좋고 또 독성 물질이 좀 약간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요 끝에만 살짝 채취하셔서 많은 양보다는 조금씩 여러 가지 나물을, 이 독성이 있는 나물들은 조금씩 여러 가지를 섞어서 나물로 활용하시면 이제 독성도 중화될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나물들과 이렇게 어우러지는 맛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봄나물의 진정한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더 성장한 의아리의 모습입니다. 둥글레입니다. 일반적인 둥글레가 아니고요. 자, 요것도 이제 둥글레고요. 둥글레 올라오는 잎이 제가 지난번 서해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둥글레는 이렇게 부처럼 올라와서 잎이 벌어집니다. 삭간나물도 이렇게 올라오고요. 우산나물은 아래쪽으로 처지는 게 특징이라 그랬죠. 이제 구별하셔야 되고, 요 이제 둥글레가 이렇게 세 촉이 보이는데 이 둥글레는 퉁둥글레라는 둥글레입니다. 여기 이제 꽃을 보고 확인을 하는데 꽃이 이 포엽이라 그러거든요. 여기 포엽이 벌어지는 모습하고 요 안에 있는 이제 꽃이 어떻게 생성되냐에 따라서 용둥굴레, 퉁둥굴레 이렇게 갈라지는데 둥굴레 종류는 다 새순을 나물로 드실 수가 있고 뿌리 부분은 다 이제 강정 식품으로 둥굴레 차로 많이 애용하는 그런 약재이자 나물입니다. 요것은 퉁둥굴레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자, 요거는 강활이라고 말씀드렸죠. 강활은 올라오면서 성장하면서 여기 끝부분이 꺾이면서 자꾸 뒤쪽으로 꺾이면서 성장을 한다. 맨미나리도 그렇게 꺾이면서 성장을 하는데 맨미나리는 이렇게 잎의 결각이 심하게 갈라지지 않고 그냥 타원 형식이다. 이런 것만 뭐 어차피 둘 다 나물로 활용하니까 그런 구분 포인트만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개체에서 떨어진 씨앗들이 여기 떨어진 거 보이십니까? 여기 자세하게 보이시면 자, 여기 씨앗들 확대해 볼까요? 씨앗이 이제 올해 발화가 된 겁니다. 작년에 가을에 떨어져서 이제 발화가 되기 시작하는 요 강활의 씨앗들, 새싹들의 모습입니다. 혹여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 강활, 뭐 강활이 아니고 당귀 이런 것을 내가 번식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이 큰 개체를 내가 빨리 먹겠다는 욕심을 버리시고 이 큰 개체를 들고 가시는 것보다 이렇게 주변에 이런 싹이 떨어진 거 이런 거 한 움큼씩 살짝 걷어서 가시게 되면 자원 보존도 되고 잘 살아요. 이렇게 씨앗으로 번식돼 갖고 옮겨 심으면 이 지역에 관계없이 이거 환경에 따라서 얘네들이 큰 것을 가져가면 잘 안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잘 성장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씨앗에서부터 자기 그 토양에 지역적인 토양에 적응을 하게 되면 잘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내가 키우고 싶다 그러면 이제 씨앗을 가져가시던가 아니면 이렇게 어린 개체들을 옮기시는 게 자원 보존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어린 개체인데요. 나비나물이 아니고 요거는 광릉갈퀴라는 특산식물 같네요. 나비나물은 잎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요렇게 어릴 때 지금이 아주 채취 적기거든요. 살짝 데쳐서 뭐 들기름이나 살짝 간만 하시면 상당히 풍미가 있는 그런 나물 중에 하나인 광릉갈퀴네요. 우리 저기 꽃가게 가면 사랑초라고 많이 파는 건 있어요.
이제 옥살리스라고도 얘기하고, 이게 이제 학명을 보면 옥살리스라고 불러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대부분 화원에서 사랑초라고 판매를 합니다. 굉장히 잎도 대형이잖아요. 잎도 특이하게 생겼고, 이것은 대한민국의 이제 대표적인 야생화인 괭이밥입니다. 괭이밥. 큰 괭이밥. 이제 꽃이 피었다가 이렇게 열매가 맺혔는데 꽃이 상당히 이뻐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약간 시큼한 맛이 나는데 많은 곳에서 이렇게 속듯이 한두 장씩 맛보시는 것도 괜찮은 나물입니다. 나물이면서 야생화입니다. 큰 괭이밥입니다. 맨미나리입니다. 맨미나리. 자, 산미나리죠. 산미나리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강활 말씀드릴 때 잠깐 설명했잖아요. 이 강활하고 맨미나리 같은 속입니다. 같은 속이기 때문에 미나리과고 속도 같아요. 이 부분에서 이 맨미나리도 꺾어집니다. 뒤로 꺾어집니다. 계속 꺾어지는데, 잎이, 강활은 여기 결각이 굉장히 깊게 갈라지는데 맨미나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타원형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만 성장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 독초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굉장히 연하잖아요. 이런 연한 거는 생으로 드셔도 될 만큼 굉장히 향취가 깊고 고급 나물에 속합니다. 산에서 나는 미나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는 나물 어수리입니다. 어수리는 올라올 때 보시면 밑둥을 살펴보시든가 잎 뒷면을 보시든가 줄기를 보시면 이렇게 털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한 분께서 저랑 계속 이제 카톡으로 문자 보내주시고 하시는데 제 영상 보시고 이제 어수리를 찾았다고 카톡을 사진 영상 보내주셨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자꾸 보시게 되면 특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사진 찍어 갖고 제 톡으로 보내주시거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같이 고민하면서 공유하겠습니다. 제 영상은 다른 전문 유튜버들처럼 뭐 설명을 약효라든가 효능 설명을 자세하게 하는 그런 채널보다는 이런 특징을 나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만 구별하고 이런 특징을 아주 자세하게 담아서 초보자가 봐도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 구분 지을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던 나물 어수리입니다. 자, 어수리는 지금 아주 굉장히 연하거든요. 이럴 때 채취해서 그냥 나물밥을 해 드셔도 되고 무쳐서 드셔도 되고 굉장히 많아요. 많을 때는 이게 뜯으면 또 복판에서 순이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많거든요. 이럴 때는 말려서 묵나물로 해도 좋은 것이 어수리입니다. 굉장히 고급 나물에 속하고 또한 귀농하시거나 귀촌하시는 분들이 재배도 해볼 만한 그런 품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수리입니다. 나비나물입니다. 콩가식물 중에 요거하고 비슷한 게 이제 노란갈퀴도 있고 광릉갈퀴도 있습니다. 노란갈퀴는 이제 꽃이 노란색으로 피고요. 광릉갈퀴하고 이런 나비나물 종류들은 보라색의 꽃이 핍니다. 구분하시는 방법은 뭐 독초가 아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비슷한 거는 뜯어서 드시면 되는데 광릉갈퀴하고 나비나물의 구분 포인트는 나비나물은 잎장이 이렇게 두 장씩 어긋나게 하면서 이렇게 두 장씩 형성이 되는 것이 나비나물이고요. 상당히 무리지어서 많이 보이는데 요것은 단독으로 폈네요. 광릉갈퀴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릉갈퀴도 무리지어서 피고요. 이제 광릉갈퀴는 잎장이 짝수로 배열이 되긴 하지만 많이 핍니다. 8장 내외, 한 10장에서 8장 내외로 피기 때문에 구분하시는 것이 좋고요. 뭐 나물로는 다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나물로 다 사용하셔도 됩니다. 족두리 풀이
여기 이제 드문드문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여기 좁은 공간에 한 50cm 정도 되는 이 좁은 공간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독초가 아니고 요거는 이제 의아리도 있고요. 의아리도 보이고요. 요거는 풀솜대, 미나리냉이, 꽁해바람꽃. 자, 요것도 이제 풀솜대입니다. 풀솜대가 꽃대가 형성됐습니다. 자, 꽃망울이 형성돼 갖고 올라오죠. 풀솜대는 예로부터 뿌리에서부터 이 전초까지 다 나물로도 먹었고 뿌리를 죽을 써먹었던 기록도 있는 구황식물입니다. 대표적인 구황식물이고 지장보살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는 나물이기도 합니다. 이거 옆에 이렇게 큼직하고 뺀질뺀질하게 생긴 거는 안전부채입니다. 독초이죠, 독초. 요거도 이제 풀솜대고요. 자, 이런 좁은 공간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이 풀솜대는 둥글레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둥글레의 종류들, 애기나리 종류들은 둥글레, 산마늘, 애기나리 뭐 이런 종류들, 은방울꽃 같은 종류들은 털이 없습니다. 뺀질뺀질하고 털이 없는데 이 풀솜대는 보시면 이렇게 털이 있습니다. 잎에도 털이 있고 줄기에도 털이 있고 잎 뒤에도 뺀질뺀질한 것 같지만 확대해서 자세히 보시면 털이 상당히 밀생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줄기에도 보시면 털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합니다. 여기 전부 다 이제 풀솜대네요. 자, 뿌리로 번식을 하기 때문에 한 곳에서 만나면 군락을 이루면서 자라가는 것이 이 풀솜대입니다. 이제 대표적인 독초인 진범, 투구꽃과 구분을 해야 되는데, 투구꽃은 여기에서 이제 싹대가 이렇게 길게 싹대가 올라오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아직 좀 더 있어야 성장합니다. 좀 늦고요. 지금 이 시기에는 이렇게 낮은 부분에만 이렇게 퍼져 갖고 있는데, 진범하고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진범은 여기 잎에 반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반디는 참반디하고 붉은 참반디 두 종류가 있는데, 참반디는 여기 잎 갈라지는 이 옆축에 붉은 반점이 없고요. 붉은 참반디는 요 속에 붉은 빛이 보입니다. 그런 게 이제 붉은 참반디하고 참반디 구분법이고, 진범하고 구분하실 때는 진범은 잎에 흰색 반점이 있다. 그리고 약간 털 같은 게 있어서 좀 뿌옇게 보이지만, 이 참반디는 이렇게 보면 좀 뺀질뺀질한 느낌이 난다. 혹여라도 모르시면 사진 찍어 갖고 이렇게 전문가들한테, 저뿐만이 아니고 전문가라고 생각되시는 분들한테 사진 찍어서 동종을 구한 후에 꼭 식용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소한 맛이 일품인 생채로도 드실 수 있고 나물로 활용하는 단나물에 속하는 참반디입니다. 자, 옆에는 참꽃말이 덩굴성으로 뻗어가는 참꽃말이도 지금 아주 나물하기 좋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푼같이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여기 전부 다 참꽃말이네요. 자, 이렇게 이제 참꽃말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꽃말이는 이렇게 올라와서 약간 덩굴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야생에서 자라는 맨미나리입니다. 맨미나리 어린 잎인데요. 이게 이제 나중에 성장하면 여기서 이제 한 칸 더 나가기도 하고, 여기 부분이 뒤로 이렇게 꺾이는 그런 특성을 하고 있습니다. 강활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강활은 여기 잎이 결각이 좀 이 옆에가 많이 심하게 홈이 파이는 반면에 맨미나리는 홈이 파이지 않는다. 요거 이제 구분하시는 포인트입니다. 맨미나리입니다. 끊어진 것을 빨리 이어준다고 해서 속단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꿀풀과 식물이고요. 자, 털이 상당히 많은데 줄기가 지금은 잘 특징이 되지 않지만 이렇게 만져보면 각이 져 있습니다. 꿀풀과들의 특징이고요. 이렇게 잎은 마주나게 합니다. 자, 뭐 특별하게 구분해야 될
독초, 비슷한 독초가 없습니다. 하지만 잘 구분하시고 이렇게 잎은 마주나고 털이 굉장히 많이 난다. 잎을 만져봤을 때 각이 진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이렇게 전체를 만지면 이 굉장히 끈적끈적한, 지금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렇게 습합니다. 여기가 이 털이 있어서 습기를 머금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끈적끈적한 그런 습기가 많이 묻어나는 것이 이 속단의 특징입니다. 어릴 때 나물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성장하면 뼈를 잇는 이런 뭐 약재로 사용도 한다고 합니다. 속단입니다. 여기는 야생화 찍는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등산객도 많이 다니는 길목입니다. 알면 약초고 모르면 독초고 그냥 일반 식물일 뿐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독초의 피나물하고 임금님께 진상되던 어수리를 이렇게 마구 짓밟아 놨습니다. 멸가치도 이렇게 마구 짓밟혀서 훼손되고 있고요. 자, 어수리입니다. 어수리고, 자, 이것도 어수리입니다. 멸가치고요. 자, 요것도 어수리고요. 여기도 이제 어수리네요. 다양한 식물들이 한 1m도 안 되는 요 반경 안에 다양한 식물들이 있는데 등산객들이 올라가면서 다 밟았습니다. 오르면 이렇게 그냥 잡초가 되는 취급을 당합니다. 요거는 이제 어리지만 벌개 덩굴이고요. 꿀풀과의 다년생 덩굴 식물입니다. 이제 수꾼초죠, 수꾼초. 겨울에는 없어졌다가 봄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렇게 덩굴로 뻗어 나갑니다. 여기 조금 있으면 이제 분홍색 꽃이 굉장히 이쁘게 필 텐데요. 이럴 때 연할 때 채취해서 살짝 데쳐서 나물로 드시면 상당한 맛을 느낄 수가 있는 봄나물입니다. 벌개 덩굴입니다. 미나리 냉이와 더불어서 옆에 이렇게 영화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영화자는 꺾어 보시면 이렇게 줄기에 흰 지백이 나옵니다. 요것은 영화자입니다. 비슷하게 콩제비꽃이 요거하고 비슷한데 콩제비꽃은 이렇게 흰 지백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요 지백 나오는 이렇게 하얗게 액이 나오는 식물들이 상당히 우리 몸에 좋습니다. 흰 민들레도 그렇고요. 당귀도 그렇고요. 요 물질이 아마 시니그린이라는 그런 물질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시니그린이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소하고 생채로도 드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물 중에 하나고 데쳐서 드셔도 되고요. 가을에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무렵에 자잘한 아주 보라색의 꽃도 이쁜 영화자, 비타민 나물로 알려져 있는 지역에 따라서 미나지싹, 미나리싹이라고도 부르는 영화자입니다. 여기는 보시면 다 붉은 참반디가 이렇게 여기서 씨앗이 떨어져서 완전히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년과 식물들의 특징이 씨앗이 떨어지면 그 주변에 엄청난 군락을 이룬다는 그 특징이 있고요. 한번 만나면 많은 양을 만날 수가 있는 참반디 중에 붉은 참반디입니다. 근데 참반디는 저는 그냥 고소한 맛만 나고 약간 상큼한 그런 맛이 나는데 이 붉은 참반디는 약간 좀 쓴맛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호불호가 살짝 갈릴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먹을 때는 향긋한 맛이 나면서 끝으로 가면 갈수록 약간 쓴맛이 좀 난다. 요건 이제 붉은 참반디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쓴맛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나물이 될 것입니다. 콩제비꽃도 얼핏 보면 영화자하고 비슷한데 비타민 나물이라고도 부르는 영화자, 미나리싹이라고도 부르죠. 그거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아래쪽을 보시면 뭉쳐서 납니다. 뭉쳐서 나기 때문에 나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좀 쓴맛이 납니다. 데쳐서 다른 나물과 섞으면 괜찮은 나물 중에 하나입니다. 제비꽃은 다 나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붉은 참반디 보이고요. 옆에 개망초도 보이네요. 이렇게 개망초는
우리나라 우리나라 전역 어디를 가든 높은 고산지대를 가든 저지대든 어디든지 분포하는 것이 개망초입니다. 나물로도 상당히 괜찮고요. 무릇도 양지 바른 곳에는 이렇게 소담스럽게 올라옵니다. 전초를 포함해서 뿌리 인경이라고 하거든요. 살짝 하나 깊이 묻혀 있네. 그냥 나중에 보여드리는 거 하고요. 이 뿌리 인경까지 채취해서 이렇게 열을 가해서 저거 하면 이게 이제 조청식으로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조청을 만들어서 먹었던 구황식물이기도 합니다. 여름철에 분홍빛 꽃이 요거에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굉장히 이쁘게 피는 야생화이기도 합니다. 무릇입니다. 예전에 이제 논으로 사용하던 그런 묵밭 비슷한 곳입니다. 묵논 비슷한 곳인데, 여기 이제 논으로 사용했던 곳이니까 상당히 습기도 있고 해서 이런 미나리 냉이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거 이제 채취해서 나물로 활용하시면 상당히 별미의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꽃대가 형성될 때, 꽃망울이 형성될 때 채취하시면 상당히 많은 양을 좀 채집할 수 있다. 이렇게 올라왔을 때 채집해야 이제 좀 많은 양을 채집할 수가 있습니다. 미나리 냉이입니다. 좀 약간 건조하다 싶은 곳에는 이렇게 쑥부쟁이도 올라옵니다. 쑥부쟁이가 얼핏 보면 미역치하고도 닮았어요. 미역치도 이런 식으로 올라오거든요. 근데 미역치는 좀 뺀질뺀질하다, 털이 없다는 느낌인데, 이 쑥부쟁이는 이렇게 이제 줄기에도 털이 있고 잎에도 털이 있습니다. 좀 까칠까칠한 느낌이 납니다. 이 쑥부쟁이 종류는 이 쑥부쟁이, 개쑥부쟁이, 까실쑥부쟁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쑥부쟁이 종류들은 다 나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기능성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주색을 띠는 모습이, 이럴 때 채취하시면 상당한 별미의 나물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쑥부쟁이입니다. 산속에서 이렇게 수푼처럼 동그랗게 올라오는 건 얼레이지거나 이렇게 하늘 말라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맥을 따라서 특이한 문양의 식물이 있으면 한두 장씩 뜯어서 다른 나물들과 섞어서 먹을 수 있는 하늘 말라리 또는 말라리의 이 새싹입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커진 모양, 올해 이제 꽃이 달릴 수도 있는 그런 성장한 모습의 하늘 말라리의 모습이고요. 자, 여기는 새싹과 함께 같이, 요거는 씨앗이 떨어진 게 아니고 이 큰 개체들 옆에서 인경이 뿌리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싹들이 올라오기도 하는데, 이런 거는 채취해서 나물로 활용할 수 있는 하늘 말라리입니다.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야생화로 개발해서 판매도 하고 또한 약용식물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앵초입니다. 이 꽃의 모습이 앵두꽃을 닮았다고 하는데 닮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특이하게 꽃잎이 좀 여러 장이네요. 자, 특이한 사포닌 성분이 있어서 뭐 가래를 삭히고 이 폐에 유용한 물질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고, 또한 여러가지 기능성 나물로 알려져 있는데, 꽃이 이뻐서 많은 분들이 나물로는 사용을 안하고 야생화로만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이건 물이 지어서 있는 데는 가시면, 저희 경기 남부 제 놀이터 주변에는 가면 엄청나게 군락입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한 장씩 뜯듯이 채취해서 맛을 보신다면 이게 괜찮은 나물에 속하는 앵초입니다. 자, 제비꽃 중에 남산 제비꽃과 더불어서 유일하게 꽃이 없을 때 제비꽃인 줄 알 수 있는 그런 제비꽃입니다. 잎을 보시면 이렇게 고깔 모양으로 펼쳐집니다. 이렇게 잎이 먼저 나오고 꽃이 나중에 나오는데, 여기는 양지 바른 곳이다 보니까 꽃도 같이 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는 완전히 고깔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남산 제비꽃하고 고깔 제비꽃은
꽃이 없어도 제비꽃임을 구분할 수가 있다.